이휘재 씨가 4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후배 MC를 밀어냈다. MC 자리가 잘 어울린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불후의 명곡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휘재 씨가 굉장히 논란이 좀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불후의 명곡이 본방송을 했습니다. 본방송을 하고 4년 만에 복귀였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보니까 최근에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를 먼저 불렀었던 방송편이 기억나실 겁니다. 중1 된 쌍둥이 아들과 또 아빠의 논란을 잘 알고 있었다. 모자랐고 내가 실수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나왔단 말이죠. 4년 만에 방송에서 복귀를 하여 지난 3월 28일 날 불후의 명곡 연예계 가왕전 특집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홍석천 씨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사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다, 반갑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라는 질문에 솔직히 잘 지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 원래는 녹화장이 다른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니다. 오프닝하고 얘기하면 조명이 세서 땀이 나는데 이제 그런 조명이 아니다. 방송과가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다.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아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걱정스럽다. 너무 오랜만이고 노래까지 하다 보니 보통 중압감이 아니었다. 3주 전에는 가위까지 눌렸다. 꿈에서 녹화를 하는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 그래서 오래 쉬긴 쉬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특히 섭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악플이 많았다. 그래서 제작진에게 문자를 드렸다. 패를 끼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지면 나는 안 나가도 괜찮다. 그런데 제작진이 고맙게도 많은 힘을 주셨다. 굉장히 내가 모자랐고 실수했으며 그런 것에 대해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뭘 실수했는지.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노래를 부르면서 이휘재 씨가 막 울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섭외받았을 때 당시에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했고, 섭외 전화를 받던 당시 그날이 어머님의 기일이었다. 아, 이거 어머니가 도와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니 방송 일을 하고 그럴 당시에는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여의도 오는 길이 너무나 좋았다. 동료들을 만나 에너지를 받는 것도 너무 좋았다.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었다. 아들은 중1이 되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제 아빠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나이가 되었다. 어릴 땐 자꾸 운동하러 가는 아빠인 줄 알았다더라. 4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 정확히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 편지 같은 걸로 아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들이 말하더라. 그러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감보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심지어 MC 자리가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오자마자 불후의 명곡 MC 자리에 덜컥 앉는 이휘재 씨의 또 모습을 이 불후의 명곡 제작진이 그대로 내보냈어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때 얼마나 많은 후배 개그맨들이 등장을 했느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홍석천 씨도 나왔고 전부 다 개그맨들 거의 특집이었거든요. 김신영 씨도 있고 여기 갈갈이 삼형제도 있고 김준현 씨도 있고 어찌 보면 이휘재 씨를 굉장히 밀어주기 위한 이휘재 특집인가? 라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휘재 씨에 관련된 중심적인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널로 출연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거의 MC로 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휘재를 안고 자폭한 KBS 불후의 명곡 0.1%의 시청률만 남게 되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제작진의 얄팍한 기획력의 한계와 함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50회 시청률이 4.7%를 기록했는데
이휘재가 복귀했던 28일 749회 방송 시청률이 4.8%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많은 비판 속에서도 강행시킨 이휘재 특수성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차 시청률과 비교한다면 이번 기획 실패는 오히려 더욱더 뼈아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 지난해 8월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당시 6.8%를 기록했는데 불과 한 달 전인 올해 2월달 서른도 특집 당시에도 6.4%까지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이 뭔가 시청률이 원래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게스트가 없는 3월달에 일반 다른 회차 시청률이 4.7%에서 4.9%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개하려고 대중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노이즈 마케팅, 시끌시끌한 걸 오히려 논란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신규 시청층 유입 효과는 수치상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신규 시청자가 한 명도 유입이 안 됐다라고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휘재 씨를 불렀을까요? 시끌시끌해서 야 이휘재가 나와서 무슨 말 하나 한번 지켜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업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은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이 사태 논란에 이어진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방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디오스타는 오히려 시청률이 1%나 폭락했거든요. 그나마 불후의 명곡은 평소 시청률은 유지를 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대중들의 정서를 오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내 수신료로 비호감 연예인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항의가 폭주했고요. 제작진은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녹화를 했고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카르텔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특히 제작진의 구시대적인 연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휘재 씨가 무대 위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고 눈물을 훔쳤고 카메라는 이를 감성적으로 포착하여 송출을 했는데 오히려 대중들의 비호감으로 인해 하찮은 연예인이 오열을 하고 이것을 포장하여 대중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일명 감성파리식 연출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졌다. 특히 본질 자체가 경연 프로그램인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서 오히려 눈물쇼를 방패 삼아 억지 화제성만 취하려고 한 게 아니냐, 제작진의 나태함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철진한 발상을 거둔 KBS 예능국의 처참한 현주소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라며 굉장히 날석이 언론사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방송에서 이휘재의 MC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바탕 쇼도 했더라. 이휘재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건 대중들의 마음인데 방송인들이 억지로 행동을 짜고 하는 게 뭔가 보기 불편했다.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짜고 띄워주고 난리더라. 이 프로그램을 안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보이콧 활동, 심지어 시청자 게시판이랑 온라인 상에서는요, 불후의 명곡 폐지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 아직까지도 하냐? 올해도 한다.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휘재 씨가 MC석에 앉자 김준현 씨가 형은 여기가 딱 어울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방송이 되고 나서 더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가 이 지점입니다. 이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논란의 주인공이 이휘재 씨를 MC석에 앉혀서 굉장히 어울린다. 여기 보니까 아저씨 해결해줘요. 뭐 이러면서 이휘재 씨가 이찬원 씨 옆에 앉아가지고 MC석에 자리를 앉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휘재 밀어주기가 본격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 김준현 씨에 대한 비판 논란도 굉장했습니다. 특히 김준현 씨가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팬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이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때 아닌 팬 무시 시비에 논란이 휘말리기도 한 겁니다. 방송 출근길에서 팬들의 인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이 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 마주친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활짝 웃으며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무시하고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아부를 떠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비호감 이미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쏟아졌었던 김준현 씨가 하필 또 비호감 논란의 주인공인 이휘재 씨가 복귀한 프로그램 방송편에서 이휘재 씨에게 형은 역시 MC 자리가 어울려, 이러면서 이 MC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휘재 씨의 모습이 방송이 됐고, 홍석천 씨도 왜 이제 돌아왔냐, 또 많은 연예계의 특히 개그맨 직속 후배들이잖아요. 직속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휘재 씨를 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좋게 비춰졌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여기 이휘재 씨가 MC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찬원 씨를 밀어내고 이휘재 씨가 MC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찬원 씨 위기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면 실제로 딱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MC를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불후의 명곡. 사실 굉장히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찬원 씨가 계속하여 MC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불후의 명곡입니다. 물론 여기에 김준현 씨도 있었고 신동엽 씨도 있었고 이찬원 씨도 있었는데, 이번 방송편에서 사실 이휘재 씨가 등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 신동엽 씨 또는 이 김준현 씨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지금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이 자리를 이휘재 씨로 앉히려는 그런 모습을 김준현 씨가 약간 연출을 했고, 그 와중에 이찬원 씨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이휘재 씨가 딱 메인 중앙 MC가 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신동엽 씨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휘재, 신동엽, 김준현, 개그맨들이 다 차지하는 트리오 MC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신동엽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찬원 씨를 밀어내고 이 이휘재 씨가 딱 이 자리를 차지하고 개그맨들로 만들어진 이런 방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이번 방송편이 유독 개그맨들 위주로 방송이 형성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찬원 씨 빼고 여기 나와 있는 출연진 중에 대다수가 개그맨 아니었습니까? 안 그래도 이휘재 씨를 불러다가 지금 공영방송 카르텔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찬원 씨는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능방송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미스터 트롯 출신의 트롯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이 그림 모양새가 의심스럽다라는 불안함도 온라인상에서 나오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휘재 씨가 지금 뭐 MC로 낙찰되었다, 100%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온지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만,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오르기는커녕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왜 불후의 명곡에서는 이휘재 씨를 굳이 불렀을까요? 아무리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이휘재 씨를 굳이 불러서 개그맨들로 판을 깔아주고 경연 오디션, 노래를 불러야 하는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아니라 오히려 개그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연출 모습들. 물론 노래만 불러가지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다 보니 예능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뒤틀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찬원 씨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특별한 스타들, 그러니까 뭐 임영웅, 서른도 이런 엄청난 가수들이 나온 특집이 아니라면 평균 시청률이 5%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5%, 4%대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나마 이찬원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 씨의 팬분들이 불후의 명곡을 항상 본방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시청률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휘재 씨가 들어오고 이찬원 씨가 밀려난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시청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평균 시청률에서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내다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번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운털 이휘재에서 외도설 홍서범 조각경의 아들까지 연예인 가족 리스크가 연달아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요즘 연예계는요, 그야말로 이 가족 예능 방송으로 흥한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한 리스크를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방송에 복귀한 이휘재 씨 역시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서범 조갑경 씨 이야기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양측 다 이 가족 예능사로 인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들을 둘러싼 구설 때문에 가족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는 거죠.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뭐 여전히 며느리와의 소송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며 가족 전체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휘재 씨 역시 최근에 복귀를 했지만 아내 되는 문정원 씨가 또 과거에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2021년도 층간소음 갈등과 장난감값 미지급 논란이 가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휘재 씨가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휘재 씨가 뭐 비호감 낙인이 찍힌 여러 사건이 많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비한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논란은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휘재 씨보다 가혹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사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긴 하지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치명적이었죠. 바로 바람을 핀 외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휘재 씨가 방송인으로서 밉상이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긴 하죠. 그러니 가족 예능 방송으로 맹활약을 해왔었던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부모인 홍서범 씨는 거짓말밖에 안 했다라는 전 며느리의 이야기도 있었죠. 홍서범 씨의 전화 녹음을 듣는 것조차 두렵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 특히 손주와 관련하여 본인들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계속 연락이 없다 보니 자신이 이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내놓은 자식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시부모 측의 태도에 대해 결국은 가족 감싸기와 같아 보인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전 며느리였던 이 A씨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시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왜 빗발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홍서범 씨가 섣부르게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만 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계속해서 폭로가 폭로를 낳는 폭로전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밝힌 입장문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만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가족 예능 방송이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